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우스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25일 일요일 지금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사실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건 이 3월 달에 바이오 시장의 훈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10년 주기, 그죠? 10년 주기의 결과물을 발생시키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기술 이전한 리가자. 자,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시장에 내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서 사실 HLB라는 종목과 그리고 알테오젠, HLB와 알테오젠까지 여러분들께 3월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얼마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얼마나 잡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되는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된 리가자.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동사의 멀티플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FDA로부터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뭐냐면 상용화죠. 상용화. 사실 지금 글로벌 업체에서 어떤 업체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은 어느 정도로 시장 침투율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상을 3상 통과됐다라는 이슈 하나 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일스톤, 마일스톤 계속적으로 판매가 됨에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를 수치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율은 800억을 수치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수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좀 차트로 한번 돌아가고 나왔던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유한양행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이 3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자,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아마 같은 시각에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요. 3월이라는 이 시기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HLB 같은 시기에 오를 거예요. 요 임상 결과만 달라질 뿐이죠. 자, 그러면 이 HLB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공통점이 존재하죠. 뭡니까? 맞아요. 10조, 8조, 17조. 이게 유한양행이 지금 8조 정도 되죠. 알테오진이 17조 되죠. 그리고 이 HLB가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슬쩍 보면서 유한양행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될 거고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어느 정도의 경쟁률에서 효능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 여러분들 공매도 파산 선포, 공매도 파산 선포 추가 승인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8월 22일 날짜에도 말씀드렸고 급락의 주범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일은 축제입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자, 일단은 이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항상 말씀드리죠. 자, 어떤 겁니까? 바이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소문에 사서 뭘로 파라고 합니까? 팩트에 팔라고 하죠. 또는 뉴스에 팔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고질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도 바뀐 사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신약이든요. 아니면 실적이든요. 어떠한 부분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기가 오면 일단은 우리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할까요? 재료 노출이에요.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 악재가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안 좋다.
임상의 데이터가 안 좋다 하면서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수급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안 좋게 나오면 그때 우리 한 20% 마이너스에 받아보자. 아니면 오를 때 무조건 우리는 한번 팔고 가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기사 나왔던 부분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새 역사를 썼다. 유한양의 랭라자. 아, 역시나 뭐 새 역사를 쓴 거죠. 왜냐하면 26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됐고요. 이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혼자 넘어갔다가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26년도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 유한 킴벌리, 유한화학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사실 회사의 동력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동사의 주가에도 꾸준하게 이 옆으로 이제 기더라도 분명히 이 캐시카우를 줬던 자회사입니다. 자, 유한 킴벌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화장지죠, 화장지. 화장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1조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예고한다. 자, 뭐냐면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리가자라고 하는 비소세포암. 비소세포암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폐암 시장이 가장 크고요.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체도 가장 큰데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소세포암은 뭐냐면 암이 작았을 때요. 근데 작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비소. 그죠? 자, 작지 않은 세포암을 치료하는 1차적인 근본적인 암 치료제다. 이 뜻이에요. 자, 결국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왜 유한양행은 앞으로 하나에 대한 블록버스터 약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리가자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티닙이라고 해서 자회사인 오스코텍에 2015년도에 지분 투자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한양행은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꽤나 많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한양행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약 개발을 시작한 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할 때부터요. 그 전엔 무엇을 했죠? 사옵니다. 그냥 사오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복제라고 판매만 했었다고요. 근데 신약 개발에 처음 도전한 게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 지금 기존에 뭐 GI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한 6가지 기업에 지분 투자해 놓은 이 약물, 그죠? 이 부분, 뭐 알레르기성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표현으로만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김영열홍 유한양행 R&D 총괄사장. 제가 이 2달 전에 이 탐방을 다녀오면서도 여러분들께 이 탐방 자료를 보내드렸었죠. 자, 유한양행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1차 치료제 허가 받으면서 그리고 미국 규제가 승인을 거둔 것이 랭라자가 처음이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약 가격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끄집어 내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거의 폐암 시장에 독점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아마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3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값을 내려라 하더라도 내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상대 후보군을 하나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유한양행이 혼자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굴 끼웠죠? 존슨앤존슨. 뭐 굳이 따지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을 낀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유한양행의 기술이 이전이 성공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다라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좀 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매출액이 얼마나 인식될 건가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험맹랑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표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매출, 즉 앞으로 한 3개월 후부터는 어느 정도 팔리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약 가격이 어느 정도
제시되는가? 왜?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닙니까? 효능에 대한 부분은 8개월을 더 생존하게 했다. 좋습니다만 결국 우리 가격에 대한 문제, 항암제가 1차 치료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건강보험 적용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항암 환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맞아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배정받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율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왜? 기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탈모약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탈모약, 우리가 가장 이제 1세대 약물이죠. 근데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복제약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는 유사한 이 약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걸 비교시키는 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경쟁자가 등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쓸 것인가라는 고객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LG가 성능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도 삼성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임밸류. 시장 침투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들, 특히나 미국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이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병용요법이죠. 결국은 뭐냐면 약물 두 개를 합쳐서 병용요법. 자, 둘을 합쳤더니 결국은 뭐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출액에 대한 일부를 수취하게 되는 이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이 하나만으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고 둘, 셋, 그리고 뭐 알레르기 치료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맞아요. 이 성공을 시켜야만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의 한 영역으로 우리 유한양행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시장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쭉쭉 내려보시죠.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현재의 표준 치료제와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결국은 뭐냐면 그냥 하나만 혼자 이제 FDA의 임상 3상을 통과시킨 게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HLB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과거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간암 치료제. 그게 뭡니까? 리보세라믹. 혼자만으로는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은 이 FDA 심사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누굴 끼웠죠? 항서제약을 끼웠죠. 그때 항서제약의 카놀렐리주맙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쉽게 통과될 수 없었던 부분은 우리는 모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요. 근데 왜 항서제약을 물었을까요? 약가를 떨어뜨려야만 결국은 간암 치료제의 70%를 담당하는 로슈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후자를 좀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판매량과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오르겠죠. 왜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금요일에는 분명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 국내로 따지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날릴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0.25% 인하할 건지 0.5% 인하할 건지에 대한 부분 아직 확정 짓지 않았어요. 근데 0.5라고 만일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기를 거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를 크게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 내려봐야 충격, 즉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끌어오른 거는 뭡니까? 예, 쉽게 식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주전자에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확 해서 물 데우면 금방 식어버리죠. 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이 어느 정도의 0.25냐 0.5냐에 대한 부분이 시시각각으로 시장에 나올 거라고요. 그 변동성이 하루에 10%짜리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에 대한 기회 또는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이들은 15만 원 가는 만일에 유한양행 저는 15만 원 정도 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현재 구간에서 50% 가까운 수익을 얻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200%의 수익을 얻죠. 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얼마 목표 주가 얼마니까 그냥 묻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주가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왜 여러분들께 3월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동결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쭉 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다가 동결을 했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이게 바로 제가 HLB, 알테오젠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을 편입해야 되는 이유와 근간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일단 월요일까지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둡시다. 근데 중요한 건 재료는 1차적으로 50%는 노출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근데 이 포인트가 9월 17일에 결정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아마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 전략을 좀 짜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0.5인가 0.25인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봐야죠? 맞아요. 미국 시장에서 들리는 이슈. 이걸 봐야 돼요. 왜? 우리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거나 해리스가 당선될 때마다 이 당선의 무게가 이제 지속적으로 11월까지는 우리 미국 대선이 남아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 시장에 얼마만큼의 훈풍을 주는가 이거예요. 약가이나 해라. 약가이나 해라.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누구한테 호재죠? 유한양행이죠. 그죠? 근데 만일에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사의 이 상승 탄력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야만이 후발주자는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유한양행이 보유한 이 그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이거 전부 다 사온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이프라인은 이번 것도 역시나 오스코텍으로부터 사온 거고요. 그걸 다시 기술 수출했다는 거예요. 왜? 캐시카우가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봐야 될 부분은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 지금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 네. 자, 요것도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타점을 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제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인데, 자, 010-4822-8706으로요. 유한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유한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환율이란 부분, 그죠? 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돈이 유입돼야 되죠. 근데 이게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부분은 동사의 주가에 분명 큰 조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미국 달러가 강달러, 즉 미국 시장으로 돈이 떠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시장 점검할 때 빠른 정보 그리고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낯설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어떤 영상들마다 여러분들은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그죠? 이런 영상들만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짜들은 투자할 때 투자하고 일정 부분에 피할 땐 피하고 그리고 접근할 땐 접근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변동성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위로만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유연해질 수 없습니다. 투자는 유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짜 안교수. 자, 지금 유한양행이 그 다음에 리가자라는 걸 분명히 하나 더 만들고 두 개 더 만들고 세 개 더 만들어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 그리고 타점 문자로 다음 주는 제가 타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누가 만든다? 시장이 만든다. 그 시장의 의견을 우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나아갈 땐요 절대 먼 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바이오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일 때 나, 너, 그리고 당신, 우리 뭐 전부 다 같이 움직일 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여러분과 라이브를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여러분들께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다음 주 우리 변동성 큰 유한양행, 예,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탈자 안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요. 저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